뉴저지주에서 BYOB 라이센스를 가진 식당들이 앞으로는 광고를 통해 이 서비스를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제29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공탁금 하향 조정안을 검토했으나 조정안이 부결됐습니다. 뉴욕시 노숙자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커피 전문점 브랜드 카페베네를 상대로 사회적 양도법 위반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가 주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세금을 내는 수단으로 허용할 전망입니다. 파이브스타, 최우수 등급을 받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파격적인 CD 스페셜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9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협찬합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월요일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식당 내 고객 주류 반입 허용, 즉 BYOB 라이센스를 가진 식당들이 앞으로는 광고를 통해 이 서비스를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트렌턴 소재 연방법원은 최근 애틀랜틱시티 스텔레토 클럽이 제기한 뉴저지주 BYOB 업소 광고 금지법 효력 정지 소송 심리에서 뉴저지주의 해당 주법은 연방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저촉된다며 BYOB 라이센스를 가진 업소의 주류 반입 허용 광고를 규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는 BYOB 라이센스를 가진 식당이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업주에게 티켓 발부 또는 면허 정지 등의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셉 로드리게스 연방법원 판사는 판결에서 주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음식점은 광고를 할 수 있게 하고 BYOB 업소만 광고를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제29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공탁금 하향 조정안을 검토했으나 조정안이 부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9일까지 후보 신청을 받았으나 한 건의 문의만 접수되는 등 호응이 부족하자 후보 신청 문턱을 낮추기 위해 현재 $30,000인 공탁금을 $15,000 정도로 조정하는 안을 이사회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안이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오는 27일 1차 연장 마감 기간까지 현행 규정대로 후보 등록을 받게 됩니다. 선관위 측은 선거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 뒤 등록 후보가 없을 경우 이사회와 전직 회장단에 권한을 넘기고 선관위 업무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노숙자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노숙자 연합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 노숙자 인구는 지난 1930년 대공황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뉴욕시 노숙자 수는 총 63,025명으로 작년 동기 62,351명 대비 674명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뉴욕시 노숙자 중 전체 가족 수는 15,421가구며 어린이는 22,907명입니다. 또한 가족이 없는 성인의 수는 17,228명으로 작년 동기 15,056명 대비 1,672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노숙자 연합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노숙자가 된 대표적 원인은 실업 등으로 렌트를 못 내 주거지에서 쫓겨나거나 가정폭력 등 나쁜 가정 환경을 피하기 위한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들 중 가족 없는 성인 노숙자들은 심각한 정신장애와 마약 중독, 건강 문제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자치구 회장이 최근 건축공사장의 인부 사망과 관련한 근로 현황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베포드 스튜디오 센터 건축 현장에서 사망한 44살의 오버 파라데스 씨와 관련 열악한 건축 근로 현장 조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건축공사 인부의 사망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뉴욕 브루클린 자치구 전체 공사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고발하는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에릭 아담스 브루클린 자치구 회장은 이번 사건이 피할 수도 있는 사고인지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가족들은 서브 컨트랙으로 공사를 실제 담당한 베스콤이 필요한 안전지침을 이행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로 믿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브루클린 자치구 회장은 브루클린시 전체 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를 다시 점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추수감사절인 지난 22일 엘레바마주 버밍햄의 한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23일 엘라바마 지역 언론인 L.com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연휴였던 지난 22일 밤 10시께 버밍햄 인근 후버시 소재 리버체이스 갤러리아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총격으로 21살 총격 용의자가 경찰의 대응 사격으로 사망했고 쇼핑에 나섰던 2명의 10대가 총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이 중 12세 어린이는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18세 청년은 중태에 빠졌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한 경찰 조사 결과 총격은 두 남성이 신발 가게인 풋액션 인근에서 싸움을 벌이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 경찰서 관계자는 경찰 병력이 쇼핑몰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한국 커피 전문점 브랜드 카페베네가 LA의 재미동포에게 단돈 $1에 매각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카페베네를 상대로 사회적 양도법 위반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피 전문점 카페베네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 관리에 돌입한 가운데 카페베네 미국 본사가 상표 특허를 LA에 거주하는 홍모 씨에게 $1에 매각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기성이 있는 비정상적인 재산의 양도로 보고 사회적 양도법 위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홍성 H라는 분한테 넘긴 트레이드마크를 다시 카페베네 잉크로 되돌려놓고 그다음에 그거를 통하여 저희들이 카페베네 재산을 앞으로 계속해서 가압류를 하는 그런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노아스는 POS 전문 업체로 지난 2013년과 2016년에 걸쳐 약 $450만 손해배상 소송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합의한 합의금 $6만 대해 카페베네 측이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산을 빼돌리려는 목적으로 사기성 상표권 매각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자기들의 제일 큰 재산인 카페베네 등록 상표권을 제 3인자한테 아사인을 했습니다. 이번 11월 달에 카페베네 잉크 미국 회사를 상대로 그 등록 상표권을 다시 제 거꾸로 카페베네 잉크로 돌려보내라는 소송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이노아스 변호인단 측은 한국의 많은 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하면서 동포기업과의 계약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동포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소송이 그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세한 이노아스 회사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런 게 이제 비지비지하게 계속 한국에서 이제 이런 회사들이 들어와서 교민들하고의 마찰도 있는 것 같고. 한편 김앤배 법률그룹 측은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6년까지 합의된 $6만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소송 금액인 $450만 대한 배상 소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미국 국경에 도착한 중미 이민자 행렬 캐러밴 일부가 불법 월경을 시도하자 미국 국경 수비대가 최루가스를 쏘며 이를 저지하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러밴에 대한 강력한 국경 봉쇄를 선언한 상황에서 캐러밴과 국경 수비대 간의 물리적 충돌도 우려됩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25일 AP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서부 티후아나에 도착한 캐러밴 일부가 이날 국경 장벽을 통과하려 시도하자 미국 국경 수비대가 최루가스를 쏘며 내쫓았습니다. 온두라스에서 왔다는 23살의 여성은 AP통신 기자에게 가시철조망의 빈틈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곳으로 넘어가려 하자 국경 너머에서 최루탄을 뿜었다고 말했습니다. 매캐한 연기에 놀란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고 AP는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미국 샌디에이고로 통하는 국경 남측에서 평화 시위를 벌이던 수백 명이 돌연 멕시코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제치고 월경을 시도해 국경 수비대가 최루가스로 저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밀레니오 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이날 손으로 그린 미국과 온두라스 국기를 들고 우리는 범죄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국제 노동자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국경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미국 측은 이번 소동으로 멕시코 티후아나 쪽 검문소를 일시 폐쇄했다가 오후 늦게 다시 재개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가 주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대표적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세금을 내는 수단으로 허용할 전망입니다. 오하이오주 사업자들은 담배 판매세를 비롯해 원천 징수세 등의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관련 웹사이트에 등록할 수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이 결제는 결제 프로세스인 비트페이를 통해 달러로 전환돼 오하이오 주정부에 지급되는 간접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애리조나와 조지아, 일리노이 주 등도 비트코인 납세를 추진해왔지만 주 의회에서 법제화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온라인 쇼핑 증가로 오프라인 매장 폐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형 의류 브랜드 갭 역시 수백 개의 매장 폐쇄 계획을 밝혔습니다. CNBC는 갭은 최근 판매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으며 구조 조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수백 개의 매장 폐쇄 가능성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갭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775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드네이비, 바나나 리퍼블릭, 에슬레타 등의 브랜드도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브랜드도 3,000개 이상의 매장을 소유하고 있는 대형 의류 업체입니다. 갭은 지난 3분기 실적 보고에서 12개월 이상 운영 매장들의 판매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7%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올드네이비와 바나나 리퍼블릭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아트팩갭 CEO는 갭 브랜드 스페셜티 매장 가운데 우리의 비전과 맞지 않는 매장이 수백 개에 달한다며 빠른 시간 안에 심사숙고한 뒤 과감하게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갭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이미 24% 이상 하락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경찰이 지난 일요일 스태튼 아일랜드 공원에서 여성의 사체를 발견해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경 2명의 어린이가 롱판 공원에서 나체 상태로 화상을 입은 여성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체가 얼마 동안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사인을 캐기 위해 사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이 사건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정말 충격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젯밤 브롱스에서 한 여성이 초인종 소리에 대답하다 의문의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30분경 그랜드 콩코스 이스트 156 스트릿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아파트에서 45살의 여성 웬디 마르티네즈가 초인종 소리를 듣고 응답하다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범인은 현관문에 뚫린 외부인 확인용 구멍을 통해 조준 사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르티네즈는 두 아들과 함께 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맨하튼 헬스클럽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주변 건물 입주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사고는 브로드웨이와 91번가가 교차하는 헬스클럽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건물 입주자 90여 명은 가스가 폭발하면서 배출된 일산화탄소를 피해 대피 소동을 벌였습니다. 콘 에디슨은 파괴된 가스관을 통해 가스가 흘러나온 것으로 보고 가스관을 차단해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 빈집털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일대에서 빈집만을 노리고 5차례 절도를 시도한 일당을 쫓고 있습니다. 뉴욕주 13선거구를 대표하며 한인 사회에도 익숙한 호세 페랄타 상원 의원이 사망했습니다. 퇴임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들려온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 뉴욕 일원 정치권에서는 충격과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수감사절이었던 지난 22일 밤 뉴저지 리틀페리의 콘도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화재로 이 콘도 건물의 주민 20여 명은 팥이 10도까지 떨어진 강추위 속에서 긴급 피신을 하는 소동을 겪어야 했습니다.
화재는 20여 분 만에 진압됐고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뉴욕 한인건설협회가 오는 12월 28일 오후 7시 2018년 건설인의 밤 행사를 열고 한 해를 마감합니다. 협회는 올해 건설인의 밤 행사에서 신구 회장이 취임식을 가질 예정으로 조만간 이사회를 구성해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태권도 사범인 강익조 씨가 제작한 자전적인 영화 I Can, I Will, I Did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최근 영화 사이트 아이튠이나 아마존에서 인기리에 상영 중이고 있는데요. 이 인기의 비결은 무엇일까? 이 영화 제작자이자 주인공인 강익조 사범과 투자자인 잔주이 셔를 모시고 한국인이 제작한 최초의 태권도 영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영화의 줄거리가 상당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 줄거리 좀 간략하게 소개 좀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래요. 우선 이 제목 자체가 I Can, I Will, I Did인데 네, 이 제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어린애들도 그러고 다음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신념을 심어주는 건데 네, 네, 줄거리는 그 벤이라는 학생이 네, 아마 자동차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네, 어떤 이 전체 몸이 앞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불구자가 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네,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에게 신념, 그러니까 절대로 그 완치할 수 있다는 네. 그 이런 신념을 심어줄 그런 영화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태권도가 어떤 네. 발차기가 아니라 네, 마음의 수양을 통해서 이제 이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네. 그걸 심어주는 건데 막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그 영화는 이 학부형이나 자제와 같이 함께 다 볼 수 네.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영화네요. 네, 그렇죠. 네, 이 영화에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됐는지 그것도 참 궁금해요. 미스터 잔제이 셔 씨에게 한번 좀 여쭤볼까요? 네, Why did you choose to invest your time and money into money? Well, I've had the honor and privilege of being a student of Grandmaster Kong for quite a few years, and I've had the opportunity to learn firsthand, up front, his teachings and his philosophy. Over the years, I've known that Master Kang has had an idea of creating a film like this to be able to share his teachings beyond the dojang. So over the years, Master Kang has had thousands of students, and his teachings have been shared with them. But by this movie, hopefully, there'll be an opportunity to share those teachings well beyond the martial arts schools and his students. 이야, 그렇다면 이 영화가 이 페스티벌에서 굉장히 많은 상을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을 받았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우선 네, 마스터 젠제 쇼 네, 그런 그 투자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네, 아까도 그 잔재 쇼가 말씀했지만은 네. 투자에 대한 동기가 뭐냐면 저가 부족한 저를 본인이 상대의 마음으로 정말 그 온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투자하는 데 스스럼 없이 해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철학 왜냐하면 그런 걸 공감하는 데서 어떤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I have to say thank you to 잔재 쇼.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한국 사람이든 누구 막내라고 영화를 할 때 네. 투자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그걸 손쉽게 네. 그런 네. 엄청난 그 돈을 투자할 수 있다는 데서 정말 제가 이 영화를 끝맺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항상 정말 우리 학생 잔재쇼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튼 I have to say thank you again. Thank you, sir. Thank you. Okay. 네, 어떻게 하면 영화를 저희 시청자들이나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요즘 iTunes, Apple.com 네, 그리고 아마존에 들어가면은 네. 그 제목이 I Can, I Will, I Did를 찍으면은 네, 네. 찍으면은 거기 아마존에서 그다음 아이튠에서 아마존에서는 CD를 막바로 구입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구입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제 왜 이 자리에 앉냐면
저 많은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같이 함께 다 보면서 네. 정말 진짜 우리가 태권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국위성형을 하고 있느냐 네. 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자제분들에게도 태권도에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네.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아이튠, 애플닷컴 그리고 네. 아마존에 들어가면은 네. 그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한번 들어가셔서 아마존 들어가셔서 뭐 영화를 관람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 한국인이 만든 영화를 보면서 또 많은 평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이렇게 여쭤본 거에 대한 대답을 아직 제가 못 들었거든요. 영화의 상을 어떠한 상을 받았는지 예, 많은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떤 상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Could you tell about the awards of the movie from the film festival? And can you explain? The film festivals. Yeah. So with the film was completed in the spring of 2017, and we were invited to be a featured film in the Asian American Film Festival in Los Angeles in April of 2017, and that's where we premiered. Following that, during the course of the next 8 or 12 months, we were invited to participate in about 10 independent film festivals around the country. We were featured in, as I said, in Los Angeles. We won Best Film in a film festival in Florida. One of the actresses, Salinas Leyva, who plays a foster mother in the movie, who played on Orange is the New Black. She won Best Supporting Actress for our film in another film festival. So it actually has gotten fairly good reception and acclaim in the film festival circuit. 예. 야, 정말 많은 상을 받았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네. 그 캘리포니아에서 네. 필름 페스티벌을 했고 선텐 플로리다에서 했는데 네. 플로리다에서는 샌슬리스라고 네. 여자 배우가 네. one of the best actress 상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파크 아베뉴 네. 지금 76 파크 아베뉴 뉴욕 거기서는 정말 진짜 굉장히 티켓이 하루 전에 매진될 정도로 아주 그 성황을 이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도를 받은 건 중요하지만은 이 영화가 필름 페스티벌을 통해 가지고 네.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네, 많이 알려지고 알려졌군요.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거기에서 그런 좋은 호응을 얻어서 사람들한테, 관객들한테도 많은 지금까지의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런 그 아주 좋은 그 네. 이미지가 네. 아이튠 애플닷컴하고 아마존하고 우리가 계약을 네. 할 수 있는데 그 계약이 미국하고 캐나다가 있습니다. 지금 네. 현재로서는 미국, 캐나다고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인터내셔널 그다음 모든 전 세계 비행기 들어가는 네.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어쨌든 그 좋은 이미지를 심은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태권도 사범인 강익조 씨하고 미스터 존 제이 시어 씨를 모시고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